안녕하세요. 드로잉 인터뷰의 허인영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요,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고 삶과 생명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면 또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난 잘 살고 있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삶, 행복, 즐거움, 그리움 등등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되짚어보곤 합니다. 오늘 만나볼 작가님도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삶이라는 주제로 주변에 있는 사물과 대상을 작품화하는 소야 최명애 선생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저야 시골 농가에서 살지만 모든 사물을 서와 접목하고 즐겁게, 재미나게 네. 그림을 그리고 네. 글씨를 쓰면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네. 서화라고 하셨는데 서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서예는 한글하고 한문이 있지. 네. 그 붓으로 문물 갖고 글씨 쓰고 문이나 그림을 그리는 걸 서화라 하죠, 저희들은. 그러면 서화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계기가 있죠.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시작은 했어요. 네. 제가 농가에서 그리고 집성촌이란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외출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른들하고 살면서 맏며느리로서 맏며느리세요? 네. 외출 기회를 제가 만드는 거죠. 근데 문득 어느 날 읍사무소 갔더니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공식적인 외출은 서예밖에 없겠다. 그리고 집안 어른들, 저희 엄마 나이의 형님들,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부모님한테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 30몇 년 전에 시집을 갔는데 그곳에서 외출이 서예가 제가 살 길이라 해갖고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이죠. 농사꾼의 아내로 갔으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생각으로 읍사무소를 가게 돼서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작가님만의 탈출구가 필요했는데 네. 서예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인생을 바꿔준 거네요. 네. 그걸 하시면서 그러면 그림으로 이렇게 다시 전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언제 하신 거예요? 글씨를 계속 쓰다 보니까 네. 글씨가 보통 한글이면 우리가 알아듣기 좋아요. 그쵸. 근데 중국 한문이에요. 저 중학교까지만 한문을 하지만 지금은 한문 공부하는 그런 포괄적인 데가 없어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림도 눈에 띄고 그림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띄고 지루하다 보니까 또 그게 되고 지금 보니까 제 삶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농촌에서 논에 가서 저희 신랑은 모를 심잖아요. 저는 논둑에서 가만히 작품을 봐도 그게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이제 그림으로 한번 승화해보겠다 하는 게 문인화의 시초가 같아요. 근데 작품을 하시는 작가님들 중에서는 삶을 다루신다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작가님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작가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요. 네.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취미로 시작했으니까 계속 취미 활동을 하면서 어느새 작가의 타이틀이 쌓여는 갔는데요. 네. 그거를 내세울 만큼 제가 그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활동을 안 하려고 했죠. 살림이 일단은 우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몰라도 이 자리까지 온 거 보면 조금은 시작이 된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이미 자리를 잡으신 작가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가짐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 갈까요? 네. 뒤에 다 이렇게 작가님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화사해요.
봄 느낌. 전체적인 테마는요,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을 테마를 갖고 제가 몸이 좀 아파갖고 이제는 밝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 뒤에는 한옥의 느낌, 우리의 네. 가정을 생각한 거고 네. 저기에 서희의 글씨는 올해가 용띠잖아요. 네. 용띠의 지붕 하나만 딱 올려도 사랑총이 돼요. 네. 그래서 사랑총을 키에다가 해서 한옥의 느낌을 갖고 네. 저 해바라기는 제가 한문 서예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서예 예자, 기술 예자, 제주 예자를 쓴 거예요. 네. 걱정 말고 설레어라. 아프지도 말고 희망차게. 그런 의미에서 이 해바라기하고 어, 이게 한 테마고요. 네. 근데 이 해바라기도 원래 제가 문인하니까 한국화 물감을 사용하는데 해바라기를 더 밝게, 해바라기는 희망을 갖는다 하잖아요. 네.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접목해서 더 돌출되고 화려하게 꾸며봤습니다. 네. 이 포도는 같은 한옥인데요. 네. 원래 포도 기법은 한국화 기법이에요. 네. 한국화 기법인데 이쁜 문인화 기법으로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포도라고 했는데 풍성함, 풍요함을 느끼니까 네. 올 한 해부터는 풍요하고 이 가정도 풍요로워지라고 네. 목단의 부귀영화의 뜻하는 거 꽃중의 왕이라는 꽃으로 한번 접목해봤어요. 와. 근데 저는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저의 심장을 관통한 얘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설레어라. 제가 걱정을 한 2, 3년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지나온 시간을 토대로 그림을 그리지만은 미래의 희망찬 행복을 표현하고 싶어서 모든 거를 그림을 통해서 걱정 말고 내 자신한테 한 말이에요. 어떤 걱정이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살면서 제일 어려움을 3년 동안 코로나가 시작한 지 한 3년이 됐죠. 그쵸. 만 3년이 됐는데 네. 시작하면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요번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한 해 하고 갑상선 수술하고 보름 있다가 경희대 들어가고요. 네. 유방암 수술하고 바로 또 개인전 작업 들어가고 우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하신 분들도 이거로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자신한테 이 메시지를 보냈다 생각해요. 작가님의 삶을 고스란히 녹여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항암을 하시고 그러시면 되게 힘든 걸로 아는데 어떻게 또 그림도 하시고 학교 공부도 병행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도요. 사실은 항암 그런 거 할 때는 꼬부랑 할머니처럼 걸어 다녔어요.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몸이 기역자로 되고. 근데 한 6개월이 됐나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환갑도 다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 말에요.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10개월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해온 걸. 첫 달에 한 작품하고 마지막 했던 작품하고는 밝기가 틀려지더라고요. 지금 봐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점점 밝아졌나요? 네, 밝아졌다는 느낌. 이 한옥 테마는 사실 동생네 집이 한옥으로 해서 거기서 유양을 찾았어요. 일주일이면 한 3일은 가서 유양하고 혼자서라도 동생들하고 거기서 그 테마가 돼서 한 가정을 테마로 해서 네. 이런 작품이 탄생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지금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작가님의 이 작품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소야체명회라고 하면 후진 양성을 위해서 애쓰는 작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가분한 칭찬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이지만 그래도 후배의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또 애를 쓰고 계시길래 이렇게 사람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섭외가 와요. 근데 저는 제가 시집 가서 있는 그 동네에서만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은 나이가 80부터 최하 55세 그 어르신들이에요. 집안 형님, 뭐 지역의 어르신들, 선후배 그렇게 젊은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네. 제가 가르친다 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에 공동 작업이요? 그런 거를 제가 유도를 하죠.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러면서 그게 어르신들이 전에는 한 분만 계속하면, 한 걸만 계속하면 그거를 길게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도 배운다는 입장에서 같이 공유하고 뭐든지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은 학생 수가 꽤 많답니다. 이제 동네 어르신들 분들이 거의 다 그림을 그리시겠네요? 여러 면 오시죠. 근데 사실은요, 앞에 앉을 때는 아주버님도 계세요. 집안 아주버님도 오시고, 가족들도 같이요? 가족이라는 것보다 집안. 집안. 같이 조금 시대 다른가요? 네, 네네네. 틀려요. 집안? 네. 그래서 즐겁게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후배 영상이 절로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집안에 그러면 화가님들이 많으시겠어요? 작가님들이. 사실 이 포도가요, 네. 저희 채씨 집안 어르신, 향목 선생님이 그분한테 조금 제가 사사를 받았거든요.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저희 집안 아저씨라는 거를. 한국화 하가신데 저희 경희대학교 네. 대학원의 대선배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프로필을 보니까. 그래서 아저씨도 나오셨네요. 저요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그랬죠,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영향을 받으신 거구나. 네. 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고 애착이 있던 전시회는 어떤 전시였어요? 작년이죠. 작년에 연말에 시작해서 올 2달 됐어요. 끝난 지. 근데 그게 항암 치료 그런 거 받고 6개월 만에 전시 준비를 한 거니까 엄청 에너지를 쏟았는데요. 제 아픔을 사실은 밑에다 깔고 모든 면을 밝은 거로 했어요. 테마를 밝게 살자, 희망차게 살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한 달 했는데 마지막 작업할 때요. 저도 놀랄 만큼 처음 계획이 아닌,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제가 대견하다고 우울증이라는 우자도 안 왔어요, 저한테는. 주위에 가족들도 많이 도와줬지만 희망차게 열심히 작업을 한 게 제일 기억납니다. 저는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시기적으로 조금 전에 암 항암을 하시고 그 과정을 오랜 시간 거쳐서 이렇게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최근에 항암을 하시고 네. 최근에 또 준비를 하셔서 전시회를 하시고 지금 제가 다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최명희 작가님에게 먹과 붓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요? 계속 같이 갈 친구라 생각해요. 왜냐면 먹이라는 건요, 우리가 네. 보기에는 검정색 한 색인데 그 물로 하면 수백 가지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서화를 접하면서 친구는 없들 그로 인해서 많은 작품과 또 많은 친구하고 계속 갈 동반자 같은 친구일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네. 그럼 작가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에피소드. 제가 외국 교류전, 한중일 교류전을 해봤는데 그중에 중국 교류전이 하나가 생각납니다. 중국 네. 교류전이요? 위해시나 뭐 일조시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북경은 평택에서 서화 활동을 하시는 분하고 서해 기행을 떠나게 됐어요. 4박 5일로 서해 기행을 했는데 하루를 반납할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이 들어왔는데요.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지인이 서해 가래요. 그래서 한번 같이 희우를 해보지 않냐, 교류를 한번 해보지 않냐. 그런 차관이 그 전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는 사무장으로 들어간 입장이니까 한번 위원장님 한번 해보시죠. 그래갖고 갔는데 그분이 다름이 아닌 한국에서 서해를 하신 분이면 서성 왕이지라는 분을 모르시는 분이 없고 왕이지체를 안 써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분의 47대 후손인 그 분이 서해 가시면서 대학 교수고
북경 사회과학대학원의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단체로도 교류전이 안 될 분하고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와. 해서 가서 그 서해관이 직접 붓 하나만 있으면, 먹물하고 붓 하나만 있으면 교류가 말이 안 통해도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문인화를 하고 그분은 네. 한문을 하고. 네. 그렇게 그날 하루는 최고의 저희들의 날이었죠. 네. 근데 10월에 평택에 와서 서화전을 하나 제가 담당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분하고 10월쯤에 쾌거를 했어요. 서로 교류전을 하고 도록에도 들어가고 그런 멋진 일을 했답니다. 그렇구나. 근데 서해 하시는 분은 왕이지 후손을 만났다 하면 영광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나고 네. 그날 하루를 보냈다. 말은 안 통하지만 예술의 힘으로 소통하고. 네. 네, 정말 멋진 그 기억이네요. 네. 서화 외에 그럼 다른 작품을 그리신 적이 있으세요? 서화를 하는 바람에 항아리 공원을 한번 해봤어요. 항아리 읍사모서에서. 항아리 공원이요? 예, 저희는 시골인데 항아리에다 그림을 접목하는 건데 음. 서화로는 안 되죠. 그래서 아크릴도 그때 처음 만져보게 되고 네. 유화라는 느낌도 처음 느끼게 됐는데 전혀 모르는데 서해방 강사라는 그 타이틀로 읍에서 초청이 왔는데 거부를 하기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했는데요.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진 공원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수묵적인 느낌이랑은 차이가 많은데 접목을 해서 처음 보는 느낌이겠죠? 작가님만의 네. 스타일로 네. 반응은 어땠나요? 지금도 보기 좋아요. 조성이 돼 있어서. 아, 지금 제가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직? 네. 언젠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 작가님이 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삶을 시간을 녹여내는 모든 작품을 하고 싶어요. 이미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작가님의 삶이 군데군데 다 녹혀져 있는데 이야기가 담는 스토리를 만들어서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네. 더 앞으로 지금 이게 1편이다 그러면 앞으로 2편, 3편, 뭐 100편까지 쭉쭉 네. 이렇게 보게 되겠네요. 제가 살아있는 한은 되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제 그림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일단은 네. 행복감도 느껴지고 전혀 아픈 사람이 그린 것 같지 않는 느낌.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옛날 기억이나 향수나 그런 거를 느끼게 제 삶을 녹여서 그리고 싶어요. 저는 작가님을 처음 뵀을 때요. 전혀 이렇게 아프셨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또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제가 행복해졌으니까 이미 저한테는 이게 적용이 된 거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농어촌 지역이라 그렇게 이렇게 문화 혜택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한 7년 전부터 제가 조금 뛰어들어서 소소하게 하긴 했는데 지금 포부는 제가 조금 앞으로 나서서 서화 활동을 같이 하시는 분하고 모임을 갖고 네. 조금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역이 말로는 저희는 평택인데 평택에서도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외소하고 아직 이렇다한 하나의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상 중이고 있는데 그거를 구상을 아마 하면 농부의 아내로서가 아니고 네. 일탈을 많이 한 아내로서 아마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평택시로 이렇게 거쳐서 서울시까지 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품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드로잉할 작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드로잉 작품은 내 삶이에요. 한마디. 내 삶을 문인화를 접목하고 공예 기법, 데코파주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데코파주요? 네. 찢어서 오려서 붙여서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입체적이겠네요? 제가 그리려고 그러는 거는 영꽃밭이거든요. 네. 나홍선사 시의 창공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라. 그 뜻이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런저런 좋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밑에 밑바탕의 시가 창공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라. 뭐 탐욕을 버려라. 그런 탐욕을 뜻을 버려라. 네, 연꽃잎 속에 그거를 주입을 하고 네. 그 연꽃밭은 제 인생이고 제 삶이고 여러분들이 살 밭이라 생각해서 그거를 요철지라는 종이로 그걸 표현해 볼까 합니다. 붙이고 찍고 그리고 세 가지를 하면서 네. 무늬나루 딱 보는데 느낌은 입체적인 느낌이 나겠죠? 네. 한번 시험해 볼게요. 네. 오늘 드로잉할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작가님의 앞날을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로잉 인터뷰에서는 소야 최명혜 선생님을 모시고 서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작품을 놓고 이렇게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제가 처음인데요. 정말 아름답다, 삶이 녹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작품을 통해서 마음도 달래어지고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